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이 5가지 종목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항공우주, 만도, 국전약품부터 에이스토리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반등장에 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밤 미증시에서 바이오젠의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바이오주 투심을 살려놨는데요. 셀트리온이 2%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6%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이후 국책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 매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26%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만도입니다. 현재 전기차를 초급속으로 80% 충전하는 데는 18분가량 소요되는데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개발되면 2030년까지 소요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 만도가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바이오주가 네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전약품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벤처 샤페론이 IPO에 나섭니다. 관련주로 국전약품이 오늘 15%대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샤페론은 앞서 국전약품의 치매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고요. 샤페론의 지분 1.28%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에이스토리입니다. 문체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11월 중에 확정한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에이스토리가 5%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매력적으로 꼽아주셨을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은 국전약품, 김영민 매니저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통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전약품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이 샤페론 IPO에 좀 긍정적이신 건가요? 요즘 IPO 관련주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네. 팀장님 높은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15%. 답변을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네. 딱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이렇게 쓱 올라가려고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맞는 종목이고 일단은 그것보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가 또 새로운 그 테마 수단매에 또 정점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 지난달 8월 달처럼 주도 테마가 없어요. 계속 테마가 좀 바뀌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니켈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었던 방송 채널 그리고 오늘 같은 또 치매 계속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다시 어찌 보면은 또 시장에서 또 바이오 그 테마 주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샤페론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뭐 IPO 본격 추진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분이 1.28%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STX가 급등을 보인 연유와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지분은 많지가 않지만 어쨌든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샤페론이 IPO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혼까지 끌어내서 그걸 주가에도 반영을 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 종목에 쏠림 현상으로 해서 연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TX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또 월요일날 니켈 관련주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에 갔었는데 이 마다가스타르라고 하는 여기에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을 1.6%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약에 살 종목들이 많다라면 이런 현상이 좀 없겠지만은 시장에서 그만큼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 쏠림 현상으로 해서 시세가 발생이 되는데 아마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오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또 전자소재 쪽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비중은 많지가 않아요. 제약 쪽이 97%고 전자소재가 한 3% 되는데 여기 참 고무적인 부분이 전환사채를 650억 발행을 했는데 금리가 0%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고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율,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0%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흥행을 했고 이게 다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또 65억이 아니고 650억은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자소재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건데 여기에서 증권사마다 후한 평가를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자소재 생산 공장 건설에 80억, 초기 운영 자금에 100억 정도 투입이 되고요. 이 공장 어떤 공장이 또 만들어지냐면은 전해국 원료 개발 그리고 OLED 소재 상업 생산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OLED 쪽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진행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평가가 있다 보니까 0% 전환 자체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예정인데 지금은 뭐 샤페론이라든지 치매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자소재 쪽이 많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신세계엔터가 아시겠지만 의료업체잖아요. 의료업체인데 비디비치인가요? 그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한때 주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국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3%밖에 안 되는 이 전자소재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전반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 자체의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높지 않다라는 거. 아. 높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 네, 최근에 많이 올랐으나 사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업 외에도 네. 좀 새롭게 시작한 신사업에 대해서 좀 점수를 네네. 좀 많이 주시는 부분이고 네. 좀 바이오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순환이 돼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세요? 짧게. 예.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큰 기업들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트렌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좀 굵직한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 그런 쪽으로. 의견이세요. 네,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그렇다면, 내주셨는데 예. 데니린님께서는 지금 바이오 시장은 다시 바이오 유료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메이저님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국전약품을 꼽아주셨는데 바이오 네. 쪽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그 같아요. 아직 뭐 메이저님은. 이제 섹터 전략을 따져봤을 네. 때 이제 뭐 주도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테마가 이제 조금씩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 네. 오늘 뭐 피플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막 점상한가 가고 이러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강한 테마가 나왔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무겁긴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오늘 미국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 이걸 뭐 성공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이제 이 알츠하이머를 정복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고 내년 3월까지 이제 시판 허가 승인을 이제 받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의 출시를 이제 상당히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젠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뭔 관계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 CMO, CDMO 1위 기업이고 네. 생산 능력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까지 4공장 뭐 5공장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압도적인 이제 생산 캐파 1등의 기업이고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때문에 바이오젠하고 이제 관계사라고 언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 플러스 한 주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이 이제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바이오젠으로부터 전부 다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지분 이제 100%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젠의 이제 관계회사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이 만약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결국 이제 생산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CMO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 흐름은 이제 지난 8월 달에 92만 원 정도까지 이제 고점을 좀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조금 하는 이런 손바뀜이 좀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가의 위치 자체가 어제까지 이제 80만 원 아래에 있던 구간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당장 뭐 요 회사의 주가가 뭐 90만 원, 100만 원 뭐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좀 값어치가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개별주 장세인 것도 분명히 맞고요. 저 역시도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좀 합니다만은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되기 시작한다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조금 잡아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뭐 오늘 부각된 이제 알츠하이머 이슈가 아니더라도 실적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증설 투자 그리고 지금 네. IRA 법안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다가 공장 투자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또 되면 상당히 이제 또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목표가 보면서 네.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될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이제 주도 섹터로 고개를 들기는 아직 이르나 그 안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네. 종목들이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자, 다음 특징 좀 봐야죠. 네, 한국항공우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셨어요. 두 분의 의견은 예. 노아 예스로 엇갈리셨네요. 저희 앞서서도 살짝 짚어보긴 했었는데 카이 인수설을 살짝 부인을 하긴 했어요. 정태근 팀장님은 네. 왜 노 의견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충분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 어찌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주가가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거 돈을 잘 벌 때 주가가 잘 갈 때 이 돈을 잘 버는 것과 상관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그러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2021년 12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 그때 26,000원부터 63,000원까지 쉼없이 1년 동안 달려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흐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에 반영될 만한 호재는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카이의 어떤 그 피인수 이거는 뭐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항공우주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일단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재 선반영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폴란드 쪽에 그 FA50 48기 수출 진행이 된 거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게 되면서 추측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호재 선반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시야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더 조정에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고요. 네, 그렇다면 네. 김영희 매니저님은 사실 이 방산주들이 네. 최근에 좀 오르다가 좀 꼬꾸라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스를 주신 거 네, 아닐까? 저는 조정 지금이 오히려 받았다.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고요. 네. 팀장님은 확실히 높은 종목을 안 좋아하세요.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싶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다만 향후 한 2년 동안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시총 4조 원이 넘는 이런 중대형주가 네. 사실 각광을 받는 시점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뭐 12거래일 만인가요? 13거래일 만인가요? 오랜만에 12거래일. 진짜 순매수를 네.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제 수급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다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방산 테마로 움직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번외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아까 우리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전에 카이 인수를 저는 먼저 타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20% 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몸값을 이제 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인수를 하기도 좋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룹 내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이런 게 지금 하나그룹의 주축이잖아요. 그러면 네.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를 봤을 때도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제일 위에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이 수직 계열화 네. 그림이 정말 좋거든요. 합병이라는 거 인수합병이라는 건 결국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가장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하나그룹이 오히려 내심 한국항공우주 인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도 저는 상당히 좀 부합한다라고 네. 보여지고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5%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5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뭐 눈 감고 매수 네. 배팅을 좀 해도 알겠습니다. 괜찮은 자리가 네.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둘러 좀 두 종목이 남았는데 좀 최대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 나눠보죠. 컨텐츠 A 스토리인데요. 두 분의 의견은요? 자, 또 엇갈리셨어요. 팀장님, 이 컨텐츠 네. 주인데 노예요. 이유 또 정확하게 들어보시죠. 에스토리는 이번에 제가 7월달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결국 컨텐츠입니다. 예. 결국 컨텐츠인데 7월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에스토리가 갔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에스토리 같은 회사는 얼마만큼 돈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냐 이게 관건인데 물론 뭐 11월 달에 뭐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지만
계획만 잡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 기반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이런 돈이 될 만한 컨텐츠가 나와야 결국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쉽게 나오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반응을 할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콘텐츠가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데니리님께서 지리산의 악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진짜 에이스토리 지리산 나오면서 주가가 또 폭락했었잖아요. 지리산 나오면서 이제 폭락했다가 네. 우영우로 이제 좀 살아나는 듯 했는데 결국 또 무너졌죠. 사실 이거는 저는 시장 트렌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나 엔터 아무리 블랙핑크가 컴백을 해가지고 뭐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를 하고 또 월드 투어 한다고 해도 주가 급락하잖아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은 컨텐츠나 엔터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고PR 종목, 고밸류의 종목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뭐 저는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 에이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급락하고 있는 컨텐츠리 중앙 그리고 이제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같은 이런 기업들은 또 시장에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면 또 폭발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아주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염두를 좀 두고.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위치 자체는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가 없이 네. 2만 원, 19,000원 정도 부근이라면 올해 이제 연준 저점 자리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 공략이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 특징 중 확인하죠. 만도가 되겠는데 만도에 대한 의견은 두 분이 일치하셨습니다. 오, 예스예요. 네. 자, 끝으로 정태근 팀장께 여쭙겠습니다. 차트 보면 만도가 충분히 쉬었다라고 너무 좀 많이 생각하는 빠졌어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좀 그렇게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많이 어디 쉬어도 집중할까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좋게 예. 보는 거고 없으면 예. 안 좋게 무조건 저도 무조건 낫다고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을 봐야 되겠죠. 북미 쪽 OEM이 이제 2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뭐 IRA 얘기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 다시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만도도 이게 얹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변수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물적 분할. 아하. 그 물적 분할 이미 진행했고요. 이거를 IPO를 진행할 건가 말 건가 관건인데 지금 만도의 어떤 주된 캐시카우는 물론 그 차량 부품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아시겠지만 HL 클레모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 회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법이 좀 바뀌게 되면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 같은 경우 상장 시에 5년 내에 상장 시에는 모회사 주주들의 어떤 보호 조치가 미흡하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좀 최근에 DBI 테스트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물적 분할 변수만 아니라면은 저는 만도 같은 경우에 IRA 관련돼서 충분히 볼만한 오케이.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만도는 두 분 다 좋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정태근 팀장님 인사드리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